이처럼 명제에 사로잡힌 육아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중요한 본질을 잊어버리고 나머지의 명제에 그냥 거기에 휩쓸려 가기 쉽습니다. 뇌는 몇 살까지 발달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때가 중요하긴 하지만 적어도 대뇌는 21살, 22살까지 자랍니다. 그때까지 끊임없이 자라게 하면 돼요. 키가 만 몇 살에 결정된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도 주변에 보셨겠지만 대학 가서 군대 가서 크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 시기가 중요하다는 얘기지만 이러한 밑면에 있는 중요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그 명제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 이런 거예요. 아이하고 아빠하고 이제 제가 좀 놀아보라고 했더니 애가 끊임없이 놀다가 흥분이 되니까 아빠를 차요. 발로. 그랬더니 아빠가 놀면서 에휴 계속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빠한테 왜 그러세요? 애한테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원장님, 박사님 저는요 아이랑 친구 같은 아빠가 되고 싶어요. 이러시더라고요. 의도는 매우 좋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버님 의도는 좋은데요. 아이하고 아빠는 절대 친구가 아닙니다. 아빠는 아빠예요. 그 의미는 가까이 잘 지내란 얘기지 친근하게 지내란 얘기이지 친구가 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부모는 아이가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는 기준을 제시해주고 한계점을 설정해줘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더 큰 교육입니다. 이렇게 말을 드렸죠. 물론 그 아빠는 아이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친근한 아빠가 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 어떤 명제들 마치 광고의 문구처럼 우리가 그런 명제에 사로잡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면 너무 불안해요. 자, 그러면 엄마가 안 불안하려면 정답은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는 안 불안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그러한 명제 같은 누구도 반기를 들지 못하는 기준을 딱 만들어요.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을 닦아야 돼. 뭐 이런 거. 양치질은 꼭 해야 돼. 뭐 이런 것들. 아니면 거짓말은 절대 안 돼. 약속은 지켜야 돼. 뭐 이런 것들. 이걸 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 맞는 말이지만 그것을 딱 정해서 아이가 거기에 쫙 따라 들어오면 그 안에 쏙 들어가주면 말은 아이를 위한 거지만 사실 반 정도는 내 마음 편하자고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애가 그걸 딱 따라주면 내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래서 애가 바로 내 엄마 이러고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애들 절대 안 그러거든요. 메롱거리기도 하고 말도 안 듣고 그러면 요거를 빨리 요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씁니다. 그거를 사랑이라고 또 포장도 해요. 어떤 가진 방법들이 있죠? 협박을 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 망태 할아버지였습니다. 망태 할아버지가 협박의 주인공들이었어요. 망태 할아버지 잡아간다. 요즘에는 뭐 무슨 앱 그래가지고 뭐 이런 것도 들려줘요. 네, 그런 걸로 해서 애를 겁나게 해서 무섭게 해서 아이의 약간 내 마음에 안 드는 문제 행동을 빨리 소거하고 아이가 내가 정한 그 명제 틀 안에 또는 누구도 반기를 들지 않는 그 기준 아래 아이가 딱 들어오기를 바래요. 그래서 아이를 협박하기도 하고 자꾸 추궁하고 채근하고 잔소리를 하고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아이를 압박을 주는 거죠. 이러다가 또 다른 협박을 합니다. 아이가 좀 정리를 안 하면 그냥 정리를 가르치면 되는데 오늘 다 못 배우면 내일 또 가르치면 됩니다. 왜? 아이들은 단번에 한 번에 빠르게 예쁘게 착하게 말을 안 듣습니다. 그것이 이 아이들의 본질입니다. 근데 빠르게 착하게 예쁘게 이렇게 말을 듣게 하려니 아이를 어떻게 해요? 너 정리 안 하면 너 내일 어린이집 간 동안에 이 블럭 다 갖다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사주질 못할 망정 다 갖다 버린대요. 이런 식인 거죠. 그러면서 나는 정리를 가르쳤어 이렇게 착각을 해요. 물론 그들도 자녀를 사랑합니다. 사랑을 의심하지 맙시다. 근데 과연 이것이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다가 여기서 수위를 더 넘어요. 애가 좀 기가 약한 애들은 네 해요. 근데 또 좀 약간 센 애들은 그래도 싫은데요. 나중에 할 건데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말을 빨리 안 듣는 거. 애는 어릴 때부터 정리정돈을 가르쳐야 돼. 요즘엔 정리력이라는 기능도 있어. 뭐 이게 탁 스치면서 불안해져요. 그럼 이거를 말을 안 듣는 얘가 솔직히 불편하고 꼴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빨리 애를 말을 듣게 해야 내가 편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한테 엄마가 말했어. 좋게 말했어. 정리해. 좋게 말해요. 자, 그러면 애가 네 엄마
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좋게 말해요. 엄마가 치우라고 했어. 빨리 정리해. 여기까지는 잘하세요. 내가 또 말 안 듣거든요. 그럼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존대를 써요. 왜? 존댓말을 안 쓰면 내 안에 있는 이 욱하는 감정을 내가 처리를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나올지 몰라. 그래서 약간 이를 물어요. 엄마가 정리하라고 했어요. 우리 아들 말 들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애가 말 들을까요? 안 들어요. 애들은 그렇게 크는 겁니다. 그래서 애가 싫은데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야가 되면 야, 너 엄마가 진짜 뭐 이렇게 돼요. 너 한번 맞아볼래?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자, 우리는 맞아볼래? 그럼 우리 어른들은 그래요. 그러나 아이들은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약자입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모가 보여주는 여러 가지의 태도와 감정과 말에 영향을 아주 많이 받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욱하고 화를 내고 버럭하고 아이들을 대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이 아이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그 원하는 방향을 감히 교육이라고 하고 아이를 위한다고 하고 그걸 하면서 끊임없이 아이한테 갖은 방법을 다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안전한 존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화를 내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화를 냈을 때 기분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거는 우리는 아이를 사랑하고 보호를 해줘야 되는 부모입니다. 아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존재이고 나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가끔은 나를 공격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동일인이에요. 얼마나 아이가 이 혼란을 극복하기가 어렵겠습니까? 이게 동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가 너무 좋아서 부모한테 막 다가가다가 어떻게 나한테 불벼락이 떨어질지 몰라요. 그러면 자기를 지키기 위해 편안하게 못 다가가요. 무슨 말을 하려다가도 안 하고 이렇게 멀어져요. 약간. 부모 얼굴 표정이 안 좋은 벌써 약간 멀어져요. 자기 방에 들어간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외로워요. 부모가 그리워요. 그럼 다시 다가가고 싶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이가 돼요. 우리는 엄청난 교재, 사교육, 좋은 옷, 해외여행 이런 거 물론 해주면 좋아요. 저는 해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는 최소한 우리 아이한테만큼은 감정적으로 안전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과연 여러분의 자녀한테 감정적으로 안전한 사람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른은 내 자식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은 진정한 어른이어야 합니다. 진정한 어른은 내 자식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안전한 어른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과연 안전한 어른인지 잘 생각을 해봅시다. 아니라면 고쳐야 합니다. 우리는 이 환경이 안전하지 않아요. 어딜 뒤졌더니 무너져요. 우리 그래요. 그러니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최소한 가정 내에서만큼은 나의 부모만큼은 나한테 안전한 대상이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안전한 대상이 되려면 아이한테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안전한 대상이 되려면 무엇을 극복해야 되냐면 우리는 우리의 부모로부터 정서적인 것을 수용받아 본 경험이 많지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겁니다. 누구나 긍정적인 감정은 표현하는 것도 편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정적 감정, 속상하고 화나고 열받고 애처롭고 슬프고 열받고 뭐 좌절스럽고 분노하고 이런 비통하고 이런 감정들을 부정적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인간은 긍정적 감정인 희와 락, 그 다음에 부정적 감정인 노와 애가 다 중요합니다. 어떻게 기쁘고 즐거운 것만이 소중한 감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살아가면서 고통스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감정들을 우리의 부모가, 여러분들을 길러주신 부모님이 또는 그 부모님이 이것을 그냥 안전하게 수긍을 해준 경험이 우리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럼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학교 갔다 왔는데 짜증이 나요. 그래서 짜증나 이랬을 때 에휴 힘들었구나 이거 한마디면 그냥 수긍해 준 거예요.
물론 부모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얘가 왜 짜증이 나? 다 해주는데. 그래도 얘가 지금 표현하는 감정은 그냥 네 감정을 알겠다라고 수긍을 그냥 해주면 되는데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우리는 꼭 한마디를 해요. 야, 공부하는 게 뭐가 힘드니? 밥 해줘, 뒷바라지 해줘, 참고서 사줘, 학원 보내달라면 학원 보내줘, 학원까지 태워다 줘. 야, 세상 쉬운 게 공부하는 거다. 왜 우리는 그 말을 꼭 해야 되냐고요. 그냥 아이한테 에휴, 너 입장에서 힘들겠지. 날도 덥고 힘들었겠네. 이렇게 해주는 게 왜 어렵냐고요. 그리고 나서 그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세상 힘든 게 있고 지금은 힘들어도 또 이렇게 부모가 뒷바라지 해주니까 좀 참자. 이렇게 해주면 훨씬 나을 텐데 우리는 아이를 잘 가르친답시고 끊임없이 비난을 하고 때로는 모욕도 해요. 아이가 힘들어서 학원을 빠지면 안 빠지겠다고 약속한 너를 믿은 내가 잘못이지 이러면서 결국 자기 탓을 하지만 아이를 모욕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래요. 네가 이성적으로 무슨 대학을 간다고? 야, 네가 대학에 가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뭐 장까지 지질 일이야. 사실은 그게 애가 공부 안 하는 게 보면 불안한 거잖아요. 자, 이처럼 아이가 표현하는 정서, 감정을 안전하게 수긍을 안 해주면 아이들은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 느끼는 1차 감정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이게 약간 어려운 얘기 같지만요. 아이가 친구하고 다퉜어요. 근데 굉장히 친한 친구였는데 오늘 굉장히 아주 심하게 다퉜어요. 속이 상해요. 그리고 사실은 걱정돼요. 근데 그 친구하고 나빠질까 봐 사이가. 그러면 1차 감정은 걱정되고 속상한 거예요. 걱정되고 속상한 게 1차 감정인데 집에 와서 엄마 나 걔랑 싸웠어. 그랬을 때 부모가 아유 힘든 하루네. 뭐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그리고 애가 좀 안정되면 얘기하면 돼요. 훈계도 해주시고 설명도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는 마음이 급해요. 얘가 친한 친구하고 싸우면 안 된다는 걸 빨리 가르쳐주고 싶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야 그렇게 맨날 싸우면 어떡하니? 이렇게 돼요. 너 나중에 뭐 들락날락 할 거야? 맨날 싸워가지고? 너 사람 때리고 그럴래?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아이의 1차 감정은 걱정됐고 오늘 친구랑 싸워서 속상했던 거예요. 근데 이 1차 감정은 금방 어디론가 사라져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아 조용히 하라고요. 듣기 싫다고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걱정과 속상함이 확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거하고 같은 감정입니까? 다른 감정입니까? 다른 감정이에요.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내지는 애가 조금 짜증을 내면 너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너 부모한테 이래버리면 애들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1차적 감정은 속상하고 아이가 걱정이 돼요. 얘랑 사이가 나빠질까 봐. 그건 어디론가 금방 사라지고 무조건 불편한 감정은 다 억제하고 억압해요. 꽉 눌러요. 그래서 압력밥솥에 압력이 꽉 차듯이 꽉 차요. 그러다가 도저히 못 참을 때 한 번 확 하고 폭발하는 것이 우기의 일종이기도 합니다. 가장 안전한 존재, 가장 편안한 대상한테 폭발합니다. 동생이 왔다 갔다 그러면 꺼지라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아이가 표현하는 우리가 모두가 불편해하는 아주 부정적이고 불편한 감정을 어이구 맞다가 아니라 애가 나 누구랑 싸웠어 그러면 우리 아들 누가 그랬어 내가 그냥 혼내줘야지 이게 아니라 아이고 힘들었네 오늘 이렇게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경험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두 가지 경험만 했던 겁니다. 지나치게 허용적으로 크든가 어이구 이러든가 아니면 굉장히 뚝해 조용히 해 막 이렇게. 이거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소리인 거 아시죠? 아니 우리가 아이를 키워야지 방울뱀을 왜 키웁니까? 이 소리 방울뱀 소리 내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이들이. 이런 걸로 해서 아이를 감정을 표현을 못하게 해요. 자 그래서 요즘에는 감정 공감하는 걸 굉장히 연습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바람직한 겁니다.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어떨 때는 과도하고 과장돼요. 그래서 아이가 위험한데 높은 데 좀 올라갔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위험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럼 얼른 내리면서 위험해 내려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또 감정 공감을 해주려니까 이게 과다해져서 높은 데 올라갔어?
멀리 보고 싶었어? 멀리 보니까 더 잘 보여? 아유, 우리 아들 호기심도 많아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보고 있으면 막 가슴이 조마조마. 이거 빨리 얘를 내려야 되는데. 이런 아주 과장되고 또 과도한 감정 공감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열심히 하려는 데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의도는 좋으나 우리가 늘 아이를 볼 때는 내가 아이에게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감정의 표현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길게 봤을 때 이 아이를 장기적으로 넓게 길게 봤을 때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서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다른 사람과 잘 조절해서 참고 견딜 건 견디고 지킬 건 지키고 자기 할 일을 잘하고 사는 사람을 키우는 데는 나는 어떻게 꾸준히 일관되게 이 아이를 도울까, 이런 생각을 하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의 감정을 수긍해 주라는 거는 오냐오냐가 아니라, 내지는 애 문제 행동을 빨리 교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감정이 내가 동의가 되든 안 되든, 이 아이의 감정이 옳든 그르든, 이 아이의 감정을 내가 이해하든 못하든 관계없이 너가 표현하는 감정은 내가 알아들었어, 이거입니다. 아이가 와서 이유 없이 막 발을 구르고 울어요. 그러면 어설프게 해석하려 들지 마세요. 너 이래서 이렇게 돼서 화가 났구나? 그러면 애들이 아닌데? 이러기도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엄청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엄마가 이유는 잘 모르긴 하는데 너가 몹시 지금 속상하고 화났다는 건 내가 알겠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애착 대상자, 자녀가 대표적이지만 배우자도 애착 대상자입니다. 이 배우자가 집에 와서 여러분이 맛있는 걸 만들어놨는데 남편이 집에 오니까 얼굴이 아주 어둡고 짜증을 내요. 식사는? 그랬더니 말도 시키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거를 힘들구나. 당신 힘드네. 좀 쉬어. 이 정도만 하면 되는데 내가 오늘 이걸 만들려고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먹고 오면 먹고 온다고 얘기를 하지. 우리는 늘 쉽게 감정에 영향을 받아요. 감정을 그릇이라고 보면 우리는 금이 잘 가고 잘 울려요. 우리는 왜 그럴까?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우리가 조용한 아침의 나라의 국민들이었는데 우리가 왜 지금은 이렇게 상대가 나를 조금만 건드려도 우리는 이렇게 울리고 상처를 받고, 그리고 여기서 그냥 못 가고 우리는 꼭 응징과 복수를 해야지만 직성이 풀려요. 왜 우린 그럴까? 심지어는 이 사랑하는 약자인 아이한테도 어느 순간에는 엄마와 아들, 엄마와 딸이 아니에요. 1대1 너와 나. 이러면서 아이한테 왜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아이한테 상처를 주고, 왜 우리는 이렇게 화를 내고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방법을 쓰고 결국 아이한테 해가 되게 행동을 할까? 이렇게 사랑하면서 이런 고민을 늘 해봐야 합니다. 자, 이렇게 상처를 잘 받는 우리의 감정을 그릇이라고 보면 감정이 이렇게 잘 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인간은요,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종류는 다르고 정도는 다르지만 우리의 애착 대상자인 부모와의 관계에서 해결되지 않은 갈등의 요소가 누구나 있습니다. 그거를 다 있는데 모를 뿐입니다. 내지는 알지만 너무 아파서 꺼내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하지 못한 갈등들이 다 있어요. 이 갈등을 저 마음 시면에 저 밑에 내려놓습니다. 꽁꽁 싸요. 싸는데 그 안은 너무 뜨거워요. 너무나 갈등이기 때문에 이걸 탁 데이면, 만지면 뜨거워, 데일 것 같아요. 그래서 겉은 차가운 걸로 탁 쌓고 밑에다 싹 내려놔요. 저 밑면에. 그러나 이건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에요. 중요한 건 자녀를 키울 때 이 자녀가 이걸 꼭 건드려요. 밖에 나올 때는 이렇게 모인 이 자리는 그냥 옷도 이렇게 잘 깨끗하게 차려입으시고 머리도 정돈하고 여기 와서는 조용히 계시고 누가 좀 치고 가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냥 사회인으로서 그냥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가세요. 근데 집에서 가장 내가 사랑하고 내가 보호를 해줘야 되고 내가 얘를 보살펴줘야 되고 무한한 애정을 줘야 되는 이 애착 대상자인 아이는 끊임없이 여러분의 해결되지 않은 갈등을 건드립니다. 그것이 너무 아프고 힘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욱합니다. 부모는 너무 중요한 사람입니다. 중요하다고 해서 꼭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대개는 좋아하죠. 대개는 사랑받고 싶어 하죠. 그래서 다른 누구보다 부모는 나를 조건 없이
어떠한 상황에도 나를 언제나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날 대해주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이 필요할 때는 우리 부모는 어떠한 것보다도 나를 우선시해서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호가 필요할 땐 나를 보호해 주길 원합니다. 내가 위로가 필요할 땐 나를 위로해 주길 원합니다. 내가 외로울 때는 옆에 있어 주길 원합니다. 이것이 의존적 욕구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의존적 욕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남에게 의지해서 처리해달라는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인간이 마음의 편안함과 사랑과 자존감을 형성해 나가는데 아주 필수적인 인간의 본능적 욕구입니다. 이걸 아무한테나 바라지도 않습니다. 나를 키워주는 대개는 부모죠. 부모가 나를 가장 조건과 관계없이 나를 사랑해 주길 원합니다. 근데 이게 의존적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마치 싱크홀처럼 뻥 뚫린 구멍이 우리 마음 안에 생깁니다. 이것을 결핍이라고 합니다. 이 결핍은 평생 동안 채우려고 합니다. 자녀를 통해서 채우려고 하고 배우자한테 채우려고 하고 이게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자녀 때문에 건드려지고 배우자 때문에 건드려지고 시댁 어른들 때문에 건드려집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별것 아닌 일에 감정의 평정심을 잃기도 합니다. 이 의존적 욕구가 제대로 채워지지 않은 결핍은 두 가지 형태로 대표적으로 표현됩니다. 하나는 어떻게 이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 옆집 옆집 아저씨도 아니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래서 분노합니다. 그러고 나면 아주 사소한 것들, 부모의 사랑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들도 이 결핍이 있으면 별것 아닌 거를 섭섭하게 넘어가고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걸 분노합니다. 별것 아닌 일에 늘 성마름이 있고 늘 욱하고 늘 버럭하고 늘 화를 냅니다. 또 하나는 내가 오죽 못났으면 부모한테 받을 사랑도 못 받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끊임없이 슬픕니다. 끊임없이 우울합니다. 좌절합니다. 끊임없이 자신감이 없습니다. 자존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섭섭할 때 그래 좀 섭섭하네 이게 아니라 막 슬픕니다. 엄청 우울합니다. 이 두 가지 마음 때문에 자존감 떨어지고 슬펐다가 왁 했다가 또 다운됐다 또 왁 하고 이거를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을 가장 사랑하는 약자이고 내 뱃속으로 낳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아이한테 우리는 끊임없이 아이한테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한다고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는 살다 보면 우리의 가장 해결되지 않은 깊은 내면의 갈등 요소를 자녀가 건드립니다. 나쁘게 표현하면 도발합니다. 여러분의 화를 유발시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마음, 화를 도발했어요. 유발했기로서니 그 화와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본질을 갖고 있는 분노는, 욱은, 오리진은 여러분 것입니다. 시작은 여러분한테서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이면 여러분이 소화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소화해서 적어도 밖으로 표현될 때 지나치게 공격적이거나 파괴적이지 않을 정도로는 여러분이 소화해야 되는 게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어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아이들한테 있어서 생명이자 생존인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감히 내가 결혼하기 전에 성격 좋았거든요. 근데 얘 때문에 얘를 낳고 나서 내가 아주 성질이 더러워졌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한 나의 욱과 나의 참지 못하는 것들을 아이에게, 사랑하는 아이라고 해서 내 뱃속으로 낳았다고 해서 이 아이한테 전가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것입니다.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아이에게 감정적으로 안전한 대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여러분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주는 사랑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견고하게 다져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견고하면 여러분이라는 세상, 여러분이라는 창틀을 통해서 밖을 내다봅니다. 우리 엄마하고 있으니까 너무 좋았어. 다른 사람하고 있어도 좋겠지. 우리 엄마는 나를 언제나 믿어줬어. 다른 사람도 날 믿어줄 거야. 우리 엄마하고 있을 때 너무 마음이 편안했어. 다른 사람하고 있어도 그렇겠지 라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이에게 생명이자 생존이고 아이들에게서 안전한 하나의 창틀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잘 해주신다면 이 아이들이 마음이 편안하고 대인관계를 그럭저럭 잘 지내는 행복한 아이로 클 겁니다. 열쇠는 여러분한테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이론을 많이 알아도 여러분의 자녀를 더 잘 오랫동안 제대로 사랑하면서 키울 사람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저는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